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음악 실기 1로 만날 최문헌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동안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 지혜로 이 힘든 시기를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자, 먼저 음악실기 1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실기 1은 국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소, 소금, 장구, 민요, 그리고 국악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아마도 장구, 단소 등은 아마 접해봤을 것이고요. 다음에 민요 같은 것들도 많이 불러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면서 간혹 가다가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험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출발점이 있다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과 국악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의 시간이 또 온다면 그때는 좀 더 충실한 그 실기 과목의 성격에 맞게 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온라인에서 만나더라도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함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단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소에 대해서는 먼저 단소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단소의 운지법, 손가락을 각 지공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지법을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소를 연주할 때의 자세, 등과 목과 시선, 등의 팔과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소 소리 내기, 소리 내기가 많이 쉽지가 않죠. 소리 내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끝으로 정관보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관보의 원리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소의 재료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나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랫부분이 이제 뿌리 부분이었는데 뿌리 부분을 이제 채취를 해서 잘라내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 소리를 내는 관악기, 이것이 단소입니다. 이 5개의 악기 중에서 여기 한 개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이것은 단소가 아니고 소금인데요. 크게 비슷하지요. 그리고 약간의 모양이 다르고 지공의 개수와 치구의 모양이 다르고 단소는 위아래가 다 뚫려 있는 반면 소금은 위에는 막혀 있고 치구가 둥글며 아래에 뚫려 있는 것은 같습니다.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단소 그림을 넣었고요. 전통적으로는 대나무를 사용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최근에 들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단소들이 나오죠. 플라스틱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재질들로 이 단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단소를 쉽게 소리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표식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런 대나무 단소가 기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소는 자, 여기 치구 부분이 보이죠? 치구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반달 모양, 새끼 손톱의 반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치구 부분이 있고 치구 부분 위에 나타나 있는 이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소를 뒤로 돌려보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번호를 매기길 1지공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것을 구멍을 1지공 혹은 공 둘 다 표현을 쓰는데 지공과 공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1지공, 그리고 위에 첫 번째 있는 것이 2지공이 됩니다. 3, 4, 5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지공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소의 기본 구조이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취구, 불취자를 써서 입구자 쓰고 해서 취구가 됩니다. 여기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내는 악기가 바로 단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5개의 구멍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5개의 구멍을 다 막으면 여기까지 다 막으면 나는 소리가 협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협이라는 소리는 전통 곡들에만 가끔 들어있긴 한데 우리가 연주할 곡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협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지공은 열어두는 걸로 하고 1, 2, 3, 4지공만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중임, 무함퇴 5개의 음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손가락 4개만이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그렇게 해서 5개의 음을 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청성을 글자 위에 점을 찍어놨죠. 자,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한자를 보고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 표기를 하고 한글로 표기를 하고 한 옥타브 높은 소리들을 점을 찍어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한자로 표기될 때는 황자가 누를 황자가 있는데 청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청자의 삼수변 물수변이라고도 하죠. 삼수변을 따서 황 옆에 붙였음으로써 기본 누를 황자보다 한 옥타브 높다 그런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저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로 표기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이 황, 점이 없는 황이 이쪽 어딘가 있겠죠. 여기도 기본 스케일이 있고 여기도 또 한 옥타브 있을 것이고 여기부터도 한 옥타브 있겠죠. 여기가 이제 한 옥타브일 것이고 여기 또 다른 한 옥타브 있을 거예요. 그 경계에 여기가 있는 것이고 이 단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지공부터 4지공까지 다 막으면 이것이 중이란 소리를 냅니다. 12율명이 있는데 12율명은 12율명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지공을 떼면 임이라는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3지공을 떼면 무란 소리를 내고 2지공을 떼면 황이라는 소리를 내고 자, 요것은 즉 2지공 뒤에만 있는 1지공만 넣는 거죠. 자, 뒤에 있는 1지공까지 떼면 요게 되는데 바로 태라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단수의 기본 5개의 음입니다. 자, 이렇게 음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손가락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단소를 드시고요. 단소를 처음에 구멍을 무시하고 구멍을 잡는 생각하지 마시고 손이 생긴 대로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오른손 왼손 다 자연스럽게 생긴 상태에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단소를 그냥 가볍게 지어보세요. 상태로 너무 인위적인 힘을 주지 말고 손이 생긴 대로 아무 힘도 들이지 않은 상태로 가볍게 지어보세요. 누군가 단수를 뺐을 때 쉽게 빠질 정도로 힘을 주지 말고 단수를 잡는 겁니다. 일단 구멍을 무시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요 손 잡는 방법, 힘을 빼고 잡는 방법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하실 때 아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인위적으로 손이 꺾이고 힘이 들어가고 팔이 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손이 생긴 모양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고 밀게 길게 뻗고 구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생긴 모양 그 자체에 악기가 자연스럽게 가서 맞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한 지공 한 지공 막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여기 1지공을 엄지로 왼손 엄지로 이렇게 받쳐줍니다. 이렇게 받쳐주시고 받쳤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2지공을 왼손 검지로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 생긴 대로라 그랬죠? 손 생긴 대로. 그러니까 1지공도 가볍게 맞추고 2지공은 위에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3지공도 그 위에 올리는 겁니다.
끝으로 막으려 하다 보면 이렇게 서지요. 서는 것이 아니라 손이 생긴 대로. 그러면 이렇게 마디의 끝부분, 두 번째 마디와의 경계선쯤에 이 구멍들이 닿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 있게 해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소리 생긴 모양 그대로죠? 이 상태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무명지 부분이 이 몸체의 구멍이 아닌 지공이 아닌 몸체에 그냥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무명지는 떼거나 다른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체에 대고 있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은 내려와 있어도 되고 여기 몸체 옆에 대고 있어도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손가락이죠. 1지공, 2지공, 3지공 올렸죠. 이렇게 올리는 느낌. 그 다음에 무명지는 몸체에 대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새끼손가락은 밑으로 내려와 있어도 되고 여기에 몸체 옆에 살짝 대고 되어도 됩니다. 자, 여기 왼손의 운지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잡고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여러 번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익숙해지도록 여러 차례 악기 연주에서 상당 부분 드릴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십 번 반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왼손을 이렇게 해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이 가야 되겠죠? 오른손은 여기 3지공과 4지공 사이 좀 무명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무명지보다 조금 아래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는 겁니다. 엄지와 검지로 잡아줘요.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은 구멍을 막지 않습니다. 엄지와 함께 단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왼손의 무명지와 오른손의 검지가 가깝게 있는 겁니다. 저렇게 잡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 무명지. 자, 여기 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억지로 세우지 말고 손이 생긴 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 4지공을 덮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의 무명지는 협구멍을 막지 않고 5지공을 막지 않고 4지공과 5지공 사이 여기를 몸체에 댑니다. 몸체에 대시고요. 이 새끼손가락은 역시 왼손과 마찬가지로 대어도 되고 밑으로 내려와 있어도 됩니다. 이것을 반복해 보면서 손가락을 잡기 바랍니다. 운지법을 익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가면 1지공 왼손 엄지로 받치고 2지공 왼손 검지로 집게손가락으로 덮고요. 세워서 누르지 않고 덮습니다. 3지공도 역시 자연스럽게 덮어요. 그리고 무명지는 몸체에 대고 그 다음 오른손 엄지검지는 이 무명지 바로 아래에다가 아래 잡아주고요. 그 다음 4지공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덮어요. 덮는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의미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막지 않고 덮는다. 그런 느낌으로 하면 단수에 힘을 많이 가지 않고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명지는 역시 몸체에 댑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왼손과 마찬가지로 악기에 대도 되고 밑으로 내려와 있어도 되고 이것이 단수의 기본 운지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중임 무왕태를 해보면 여러분 불면서 운지법을 익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지법 따로 부는 것 따로 자세 따로 그렇게 해야 처음에는 익힐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잘 되지 않고 힘이 들기만 하니까 효율적인 연습을 위해서는 분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 2, 3, 4 지공을 다 막았죠. 이 상태가 바로 여기 말하는 중입니다. 5지공만 열려있는 중 상태. 이 상태에서 바로 4지공을 떼면 이렇게 떼면 임이 되죠.
여기서 또 하나 삼지공을 떼면 무가 됩니다. 다음 이지공을 떼면 황이 되고, 지금 현재 뒤에 구멍 1지공은 막혀 있죠. 여기서 이것마저 떼면 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다시 해보면 이 상태가 중, 임, 무, 황, 태.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중, 임, 무, 황, 태. 자, 다 막으면 이 상태, 다 열면 이 상태.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소 우리가 연주할 때는, 물론 협이란 소리를 연주할 때는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겠지만, 현재는 중임무왕태 다섯음 할 때는 이 네 손가락만 움직여요. 네 손가락에다가 다 막았을 때와 다 열었을 때가 있으니까 다섯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중, 임, 무, 황, 태.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높이 들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 때는 약 마디 한 개 정도, 손가락 한 개 정도의, 마디 하나 정도의 높이만 들면 됩니다. 약 1cm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중, 임, 무, 황, 태 이 정도밖에 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지 이만큼씩 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 임, 무, 황, 대왕, 무임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단소의 기본 운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주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주 자세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단소는 이제 앞으로 부는 악기니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몸체와 단소는 이렇게 45도가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부는 건 나중에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선은 저 멀리 있는 15도 아래, 악보가 있다 생각을 하고 15도 아래를 지그시 내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등은 펴주고요. 허리를 집어넣고 앉아있을 때를 상상해서 허리를 집어넣고 가부사를 하고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 부분은 팔을 어떤 매체들을 보면 뭐 계란 하나, 주먹 하나 이런 걸 넣으라는 비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릴렉스 있는 상태, 릴렉스한 상태, 그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단소의 연주 자세가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소리 내기가 있죠.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입술의 모양인데요. 입술에서 바람을 어떻게 내느냐가 단소 소리를 좌우합니다. 자, 그 전에 그러니까 입술 모양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모양은 제가 이제 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겠지만 여러분들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음이라는 소리를 내지만 여러분은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 되겠어요. 자, 윗입술, 아랫입술이 똑바로 이제 일치하게 두고요. 이 상태에서 가볍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입꼬리 부분에 긴장이 되면서 입꼬리 부분이 긴장되면서 뒤로 밀려가겠죠. 상태. 이렇게 펴주는 이유는 입술에 주름을 펴서 고운 바람이, 불규칙한 바람이 아니라 고운 바람이 치구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입술을 오므리고 있으면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규칙적인 바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입술을 펴서 규칙적인 바람을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 입술의 가운데 부분으로 바람이 나오게 하는 것.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행스럽게 이제 쉽게 가운데로 바람이 나오는 사람들은 큰 노력이 들이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꽤 좀 힘든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에 넓지 않은 만큼의 공간으로만 바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동그란 그림 나올 수가 없죠. 입술이 옆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코를 중심으로 요 안에서 바람이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 이것보다 더 벗어난 곳에서 바람이 나온다. 사람마다 이제 뭐 음식 습관이나 씻는 법 이런 것들이 다르게 고착되어 왔기 때문에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거울을 보고 음, 음 하는데 내가 너무 옆으로 퍼져서 바람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바람이 나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빨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음료 빨대처럼 굵은 것 있죠. 그거 좀 작게 잘라서 몇 주간 입에 좀 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뭐 일상적으로 바깥에 다닐 때는 좀 모습이 흉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대는 긴 시간 동안을 가능한 물고 있으면 이 근육 어차피 근육이니까요 좀 그렇게 한쪽으로 바람이 모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좀 더 가는 빨대 쪽으로 바꾸어서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바람이 나오도록 입술 모양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바람을 내뱉을 땐 약간 바람이 공기방울이 폭 터지듯이 이렇게 입술 끝부분이 입술 피부가 있죠. 거기가 끝이 살짝 뒤집어지듯이 가볍게 하는 느낌으로 바람을 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하고 이 치구에 이렇게 불어 넣는 거예요. 그 치구 쪽으로. 자, 그런데 그 다음은 이 단수를 어디에 대느냐? 이 치구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이 치구에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얘를 하게 펴져 있는 아랫입술의 가운데 부분 2분의 1 지점에 대고요. 그 다음에 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의 이야기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입술의 모양, 입술의 근육, 주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찾아서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어떤 평균치 이야기들이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기가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태에서 이 치구의 끝부분을 위에서 입술이 만나는 지점까지 된 다음에 살짝 내려서 입술을 약간 데리고 내려가는 느낌으로 하면 아랫입술의 2분의 1 지점에 닿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점, 운지가 아까 있었죠? 자, 얘와 운지 중림모항 아까 지나갔는데 중림모항태를 하면서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소리를 낼 때는 아예 운지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상태로 잡고요. 그냥 소리만 내세요. 푹, 푹 이렇게 길게 하면 호흡이 여러분 아직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해보고 소리 잘 안 난다. 예, 한번 흉내내 볼게요. 안 난다. 그러면 떼고 다시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풀면 어지럽기만 해요. 그러니까 안 나면 다시 입술을 만들고 거울을 보면서 정 가운데 2분의 1 지점에 내가 2분의 1이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지점 내가 자기가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운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됐다. 이거 소리가 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운지와 한번 결합을 시켜보는데 소리는 어떤 소리부터 내느냐? 지금 다 열고 소리 내었죠. 다 열고 나는 소리가 바로 앞에 있었던 태 소리입니다. 태 소리. 그러니까 운지를 아까 했던 것처럼 1, 2, 3, 4를 막고 이 상태에서 다 열고 그러면 막힌 구멍이 없죠. 이 상태가 태였는데 이 상태가 아까 그냥 이 상태로 연주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운지를 세팅을 하고 운지법 세팅하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밑에서 매달려 있는 모양.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양. 왼손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양. 이렇게 모양이 바로 손이 생긴 대로의 모양이에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운지를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 지공을 떼면 캐니까 이 상태로 소리를 내는 것을 결합시켜 보는 겁니다.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되겠어요. 자, 소리 내는 연습 방법을 여러분에게 연습 방법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정관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보의 구조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 전통적이죠. 자, 기본적으로 8칸을 그려놨습니다. 8칸에 좌로도 4행을 그려놨는데 각각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보의 세로 한 줄을 각이라는 표를 씁니다. 각, 1각. 그러면 여기가 2각, 3각, 4각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정관보의 어떤 중간이나 좀 더 많은 정관이 있다면 한 4칸 등분으로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장단일 수도 있고 깍곡의 어떤 성격 프레이즈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굵은 선을 나누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선을 바로 대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보상으로 봤을 때는 2개의 대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3칸, 4칸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굵은 선이 있는 것을 대강이 나누어지는 기준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대강이 되겠고 여기 2대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등호처럼 정관 옆에 이렇게 표시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숨표예요. 서양 음악에서 위에 따옴표처럼 있는 숨 쉬는 부분이 있죠. 시가를 가지진 않지만 숨을 짧게 쉬고 다음을 연주하게 되어 있는 그 숨표와 같은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숨표입니다.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 얘는 쉼표입니다. 쉼표. 그래서 요 한 정관은 쉬어라 이런 뜻이죠. 이 악보대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관은 연주하고 요 8번째 정관은 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정관에 들어있는 곡에 따라서 2분박으로 나눠진 곡이 있고 3분박으로 나눠진 곡이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똑같이 한 칸 안에 중이라고 하는 율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가 2분박이냐 3분박이냐의 구분은 그 다른 정관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율명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더 많고 그런 것이 기본으로 이루어졌다면 2분박의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둘 하나 혹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많이 정관이 율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3분박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분박과 소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음악에서는 분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전통적으로 소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소박, 3소박이라는 말을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위치에 따른 율명이 배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른 시가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이 한 정관에 그냥 혼자 호련이 있다면 얘는 스스로 한 박 4분음표를 차지를 하는 것이고 한 정관에 중이란 율명과 임이란 율명이 똑같은 간격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분의 1박, 2분의 1박, 즉 8분음표가 되겠죠. 그런데 2소박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한 정관에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음악에 셋 음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3소박을 알아보겠습니다. 3소박. 자, 이것들 살펴보니 3소박이구나 하면 이 중은 점사분음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이 있고 막대가 하나 있고 임이 있죠. 자, 이 막대는 정관반에서 앞에 음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은 3분의 2박을 차지를 하고 이 임은 3분의 1박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은 4분음표로 표현될 수 있고 임은 8분음표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분할을 해보면
자, 이런 구조의 정관 그 악보가 있다면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 중에 두 번째 3등분 중에는 반이 나누어져 있고 세 번째 등분도 역시 또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중은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은 6분의 3박, 즉 이 전체의 절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전체가 점 4분음표니까 얘는 중은 점 8분음표의 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 무, 황은 바로 6분의 1씩 가지고 있으니까 16분 음표를 의 식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정관보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길이를 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최초의 유량 확보라고 그랬죠. 정관보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음의 높낮이는 모르겠죠. 이 한자가 뜻하는 상대적인 높낮이, 그리고 삼수변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러니까 즉 음의 높낮이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한자끼리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악보를 봤을 때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있까를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음의 높낮이는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관부는 장점은 음의 길이, 박의 길이, 즉 양을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음의 높낮이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반대로 서양의 오선악보는 이것과 반대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음의 높낮이가 이 5개의 오선보에 음표가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바로 높낮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의 길이 같은 것들은 8분음표냐, 4분음표냐, 2분음표냐 등등에 따른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 길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관보와 오선보는 서로 그런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 이 기회에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정관보로 표기한 장단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덩쿵 쿵덕쿵이라고 하는 장단, 자진몰이죠. 자, 원래의 정관보는 이렇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인데 요즘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가로쓰기가 우리 한글도 가로쓰기가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정관보도 가로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하게 되어 있는 이거 한 칸이 한 정관인데 앞에 있는 것은 분명히 정사각형 모양인데 이거 사실은 늘려진 거거든요. 늘려진 건데 마치 세 칸처럼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아래에 있는 2소박이냐 3소박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기 좋게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정사각형 모양의 세 등분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 등분으로 쪼개지면 너무 협소하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기 좋게 길게 늘려서 소박 하나하나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게끔 요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하나가 요 세 칸처럼 보이는 하나가 한 정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소박이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구조의 장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박자 표시로 한다면 몇 분의 몇 박자가 될까요? 구음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 덩, 쿵, 쿵, 더, 쿵은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덩, 채편과 궁편이 합쳐지는 합장단 덩, 궁편, 궁편, 채편, 궁편. 자, 이것을 악기의 소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구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덩, 쿵, 쿵, 더, 쿵이라고 하는 구음을 가진 자진몰이 장단인데 이것을 악보로 표시하면 3소박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 3소박이라는 얘기는 즉 점4분음표죠. 점4분음표가 4개 있다. 이렇게 해서 점4분음표 분의
점 4분의 4박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것과 차이점이 바로 뭐가 차이가 나죠? 바로 한 정관이 모자라죠. 한 정관이 없죠. 그러니까 3소박 3정관, 3소박 3정관. 그러니까 점 4분의 3박자, 세마치 장단이 됩니다. 이렇게 장단과 박자 표시를 이어갈 수 있고요. 저희 3소박 개념이 아닌 장단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것은 지금 박자 표시가 4분의 4박자가 되어 있죠. 4분의 4박자, 즉 2소박 개념이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올 텐데 역시 이 두 칸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의 정관이에요. 2소박이니까 8분음표, 8분음표. 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2소박이 4정관이 있는 거죠. 2소박 4정관. 그래서 2소박 4정관에서 4분음표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들과 박자 표시와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자, 끝으로 단소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접하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하에 연습법을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잠시 말했던 거울을 보면서 다연 율명이 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운지를 한 다음에 운지와 소리와 자세를 별개라고 했죠. 자, 운지법을 했던 전제하에 자, 요 운지법 손가락 4개를 다 연 상태, 이것이 태라 그랬죠. 다연 개방 소리, 개방음. 이 소리부터 입술의 가운데에 대고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소리가 나면 1지공부터 막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 음부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명으로 말하면 퇴황무임중이 되겠죠. 퇴황무임중. 자, 그 다음 두 번째, 윗입술, 아랫입술이 이제 나란한지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되는 사람들은 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조금, 각자의 습관들이 이제 다르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혹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거울 보고, 윗입술, 아랫입술 모으고, 여기를 살짝 긴장시켜서, 입술을 펴서, 가운데에 바람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내림차순으로 연습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 음악은 리코더처럼 이렇게 각각의 음을 통행을 하지 않아요. 최대한 끊기지 않고 선율이 연결되고 하는 것을, 선율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음악이 선율의 미학이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스케일이지만 이렇게 한 음이 소리가 나면 이렇게 연결해보는 연습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호흡을 좀 길게 하려고 하면 욕심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호흡을 좀 길게 하려고 하면 빨리 하지 말고 이렇게 길게 연습을 점점 더 길게 내리면 호흡의 길이 길어져요. 호흡을 하는 방법은 우리 휴식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악기를 연주할 때는, 특히 관악기 연주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해야 되죠. 코로 숨을 빨리 들여 마셔서 이 허파와 배 뒷부분을 크게 부풀려요. 이걸 크게 하나의 공기 주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해서 부풀려서 이것을 균일하게,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서서히 하고 내뱉는 구조. 이 방법이 바로 복식 호흡인데, 그것을 늘리면 연습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갔죠. 제가 배가 안 보이시겠지만 배를 부풀렸어요. 배와 옆구리 등 부분을.
처음에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의 100%를 하지 말고요. 다 하고 나면 이제 머리가 이제 어지럽고 현기증 나니까 할 수 있는 양이 뭐 예를 들어 5초라고 하면 2초씩, 10초라 그러면 한 7, 8초까지 하고 멈추면서 서서히 늘리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좀 되면 이번에는 다 막은 것이 중이라고 했죠. 소리가 잘 안 나는 것이 다 막은 상태의 그 음이 관악기에서는 제일 안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림차순에서 소리 났을 경우에 그 다음엔 오름차순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한음씩 한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이것도 익숙해지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을 연습을 해보면 되겠어요. 힘들면 내려왔다가 한번 숨을 쉬고 올라가도 좋습니다. 숨 쉬고, 숨 쉬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손가락에 과도한 힘을 주지 말고 살짝 여기를 이렇게 덮는다, 툭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모든 지공들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퉁퉁 때려보세요. 퉁 때리면 뿅뿅뿅 소리가 날 거예요. 귀에 대면 뿅뿅뿅 소리 나는데, 여기서 힘을 억지로 이렇게 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통통통 대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각각의 과정을 멈추어 놓고 그 과정을 또 연습해보고 또 지나가다가 또 필요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곡을 들어갔을 때 연주가 원활해져요. 여러분이 나중에 15주가 됐을 때 완전히 전문가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원칙들은 반영을 시켜서 연습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